자, 그러면 원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속도 차이에 따른 그 시크 채비의 형태를 보면 플러스 제로 같은 경우 수면이 있고 찌가 떠 있으면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조수 고무와 목줄의 이 미끼에 그 가라앉히는 힘이 작용하면서 이제 이 찌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물론 뭐 파도가 치거나 해서 공기가 이제 시크 안에 있는 공기가 먼저 빠져줘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시크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지점은 이렇게 경사가 진 상태라야 이 미끼하고 미끼의 무게로 찌를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걸 보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 시크를 가라앉힐 수 있는 원줄, 그러니까 찌 앞쪽에 원줄과 이 목줄 부분이 만들어내는 각도가 일정하게 거의 유지되면서, 물론 이제 원줄을 그 여유를 충분히 유지시켰을 경우입니다. 충분한 여유라는 건 파도가 치거나 하더라도 원줄이 펴지거나 하지 않는 상태. 파도가 올라올 때는 늘어졌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목줄이 살짝 원줄이 당기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물이 내려갈 때도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각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뭐 원줄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최소화시키면서 유지시키는 방법은 파도가 내려갈 때 낚싯대를 따라갔다가 파도가 올라올 때는 끌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원줄이 펴지지 않도록 이제 뭐 유지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제로가 이 정도의 각도를 만들고 내려간다면은 90초짜리는 이보다 작은 각도에서 찌가 가라앉아 내려갑니다. 물론 90초짜리는 공기가 빠지기만 하면 바로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각도가 이거는 플러스 제로일 때 각도면 이거는 90초짜리 60초짜리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걸 보면 일직선의 상태로 거의 내려갑니다. 그 시즌에, 자, 이거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는 목줄 길이가 찌멈춘 고무에서 바늘까지 길이가 4m 정도. 그러니까 찌멈춘 고무가 매듭에서, 직결 매듭에서 한 50cm 정도 올라가는 상태고, 미끼는 제가 보통 말하는 새끼손가락 한 마디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미끼 크기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좀 반 정도까지 달기도 합니다. 그 작은 바늘에. 그 미끼는 최대한 말랑하게 하고 오래오래 주물러서 찰기를 만든 형태로 이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만큼 큰 미끼가 그 작은 바늘에 충분한 결합력을 만들어내고 붙어 있습니다. 플러스 제로 같은 경우, 60초짜리 같은 경우는 이런 직선의 형태, 그러니까 원래 시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요구하는 그 목적인 직선, 찌가 고기가 미끼를 물고 끌 때 이런 형태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찌 주변에서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고, 물의 저항을 받아갖고 휘어지면서 이렇게 끌려 나가는데, 찌를 통과하는 줄이 직선의 상태로 빠져나가면은 찌가 거의 멈춘 상태에서 줄만 가져가는 형태의 입질. 그래서 고기가 이물감을 최소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60초짜리 찌입니다. 근데 초기에 이 채비를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제로나 90초짜리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제가 그 필드 테스터들 스텝들 통해 가지고 설계해 본 결과 처음 할 때는 90초짜리가 편안하다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병해돔이 표층까지 막 부상하고 하는 경우는 플러스 제로나 90초짜리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로는 던질 찌로 역할을 또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목줄찌 채비라든가 그런 종류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거고, 표층에 합공치라든가 숭어라든가 이런 걸 노릴 때도 상당히 유리하고, 터지고 난 다음에 찌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저수심대 감성돔 낚시에서도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물론 깔아놓는 형태의 시커들도 깔아놓는 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바닥에 닿아도 그 미끌림이라든가 이런 건 잘 생기지 않는데, 주로 시커를 이제 터트려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원줄이 갯바위 주변에
뭐 따개비라든가 이런 조간대 생물들 있죠. 거기에 뭐 삿갓조개라든가 딱 줄이 들어가면 꽉 눌러버리는 그 삿갓조개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원줄이 터지면서 시크를 잃게 되는데, 그건 낚시꾼이 지속적으로 원줄 부분을 이제 관리해 줌으로써 이제 피할 수 있는 거고, 터틀에서 경우에 90초, 60초 이런 것들은 다 가라앉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뜨지만 주요 배돔 시즌인 뭐 32, 뭐 20도씨 32 PSU 이 정도의 밀도를 나타내는 물에서는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서, 저수심대 감성돔 낚시의 경우는 뭐 1m 반, 여자반 같은 경우 뭐 1m 반, 2m 이런 데서 5자급 뭐 감성돔들이 나오는데, 이런 지역에서 감성돔을 노릴 때 반유동 채비는 아무래도 그 원줄 그러니까 찌매덕부터 수중지까지의 거리를 이거 뭐 1m를 두고 한다는 게 참 어중간하기 때문에 이제 표층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낚시를 하려면은 시크 같은 이제 가란 힘이 떠는 힘이 아주 약한 형태의 플러스 제로 이런 찌를 택해 갖고 낚시를 하실 수가 있고, 물론 뭐 감성돔 시즌이기 때문에 90초짜리 충분히 무리로 뜹니다. 그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아주 작은 봉돌이나 이런 걸로도 찌는 물속에 잠겨 있는 형태로 낚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50초짜리를 봅니다. 50초짜리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잔잔한 경우 같으면은 이게 찌가 원줄하고 목줄이 직선인 상태에서 보면은 찌가 더 아래쪽에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쪽으로 목줄이 직선인 형태에서 위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형태로 이제 가라앉는 거죠. 이 형태는 고기가 빠르게 입질 하더라도 찌가 아래쪽이 먼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끼를 충분히 흡입하고 내려갈 동안 찌의 저항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40초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위로 치우쳐 있고 35초 같은 경우도 더 위로 치우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35초짜리 같은 경우도 찌가 미끼보다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35초짜리, 40초짜리의 목적은 뭐냐면, 파도가 많이 치고 뭐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경우에 원줄이 그 표층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당기거나 할 경우에 이 찌가 어느 정도의 가라앉는 힘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 표층에서 못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 35초, 40초짜리를 만드는데, 이건 그 다음 목적으로 이 시기에 지금 이철 뭐 34 PSU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사용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40초짜리가 이제 90초 정도의 속도를 나타내고, 35초짜리 같은 경우는 50초 정도의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가라앉는 힘 차이가 35초하고 40초하고 간격이 제법 넓습니다. 0.069g 정도, 0.006g 정도, 1000분의 6g 중이라는 힘 정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뭐 속도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초과되어서 뭐 1000분의 6g 중이 아니라 뭐 0.1g 중에, 그러니까 G1 정도의 힘이 되어도 속도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20초 이내입니다. 이 사이는 이 가라앉히는 힘이 상당히 늘어나도 속도 이제 변화가 얼마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변화 차이, 그러니까 1m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도 가라앉는 힘 차이가 별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40초에서 30초로 가지 않고 35초로 이제 이 종류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뭐 거의 대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20도씨 32 PSU에서 플러스 제로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처진 상태에서 내려가는데, 90초는 그보다 조금 덜 처진 상태, 60초는 거의 직선인 상태, 그 다음에 50초는 이제 미끼가 약간 위쪽에
직선인 상태에서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데 보면은 찌가 직선인 상태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내려간다는 거고, 40초는 마찬가지 35초 그렇고, 이 파도가 많이 치고 할 때는 35초짜리도 필요하고, 이 시즌에 또 시크를 이제 통해서 낚시를 하시려면은 이런 종류의 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찌를 만든 이유가 뭐 그런 이제 상황마다 필요한 까란 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대체적으로 시크에 관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시크로 감성돔 낚시를 시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여기 연명에 저한테 뭐 낚시를 배우는 동생이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바로 가서 감성돔 낚시를 했고, 그걸로 또 감성돔을 잡았다고 깜짝 놀랄 만큼 원줄을 확 가져가는 그런 입질을 받았다고 뭐 신이 나서 전화가 왔었는데, 전 뭐 감성돔 낚시에서 가급적이면 시크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크는 계속 놔두면은 바닥까지 깔아앉게 되고, 그게 그냥 조류가 안 가는 지역 같으면은 살짝 바닥에 얹혀 있다가 꺼낼 때 밑걸림 없이 빠져나오겠지만, 조류가 가는 지역에서는 시크는 까란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약한 흐름에도 그냥 옆으로 밀려갑니다. 그럼 수중계라든가 이런데 원줄이 이렇게 걸리게 되고 터집니다. 시크 이거 뭐 저 말고 다른 업체에서는 만들기 힘들 겁니다. 정말 뭐 하나 터뜨려도 참 아까운 찌니까 감성돔 낚시는 그냥 반유동 낚시로 하시길 바라고, 시크는 조류가 잘 가지 않는 지역에서 하시거나, 아주 얕은 수심, 5m 이내 아주 얕은 수심에서 감성돔을 노릴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제로에다가 목줄에 봉돌을 물려서 아래쪽으로 채비를 내리시고 하면은 조수고무가 또 원줄을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m까지는 쉽게 공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터뜨리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감성돔 낚시에서 깔아놓은 시크를 쓰는 것은 되도록 피하도록 하시고, 미끼 만드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현장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따로 상세히 설명드릴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크 정말 쉬운 낚시고 재밌는 낚시입니다. 대신 처음에 찌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낚시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믿고 원줄 여유 관리만 계속 하시면 입질은 정말 놀랄만한 시원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채비가 이물감이 적은 형태, 고기가 미끼를 흡입하기 좋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걸림이 제대로 되는 그런 낚시가 될 겁니다. 시크 아껴서 오래오래 쓰시길 바라고, 채비하실 때 뭐 설지어서 떨어뜨려 갖고 막 통통 튀어서 바다로 빠져 가지고 뭐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쥐고 채비하시고 아껴서 오래오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